안녕하세요. 네, 김혜미입니다. 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오늘 이제 녹색당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네, 오늘 저도 처음으로 정책 브리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불평등한 교육 정책입니다. 계약 연기를 수차례 하더니 드디어 온라인 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냉가슴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기와 여건을 갖추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이를 함께 해줄 가족 구성원이 없는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누구에게도 평등하지 않은 계약은 누구를 위한 교육일까요? 또한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급식을 줄 거냐 하는 농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아무런 대책 없이 계약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똑같이 아무런 준비와 계획 없이 온라인 계약을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가 없어서 접근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육부에서 의하면 신청하면 바로 배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 또한 휴대전화로 시청할 경우 이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써서 동영상 시청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형태의 결정이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미 눈에 보이는 교육의 사각지대를 눈앞에 두고 제 갈 길 가겠다는 교육부의 태도는 기시감이 듭니다. 전 세계 초유 사태입니다. 팬데믹이 발동되었고 국내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작년부터 한국 사회를 꾸준하게 괴롭혀온 교육 불평등은 아니란 국가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미뤄진 계약으로 인해 걱정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계약으로 결정되면서 그렇게 걱정되는 학생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 무조건 수능을 제때 치는 것,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학교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식사와 돌봄, 생활을 책임지시는 많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동등한 교육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벌어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겨진 스쿨미투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PPT 보면서 지금 학교에서 어떤 현실이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보이시죠? PPT. 네. 보이시죠? 네, 첫 번째로는 강화되는 교육 불평등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7배에 달합니다. 특성화고 재학생 월가계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비율이 57%인데 비해 특목고 재학생 월가계 소득은 500만 원 이상이 50%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원의 차이, 불평등의 차이를 현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움의 주체로 불릴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평균 수명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의료 관련된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평균 학습 시간이 12시간입니다. 이것은 지금 평균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게다가 작년의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지금 이것이 11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도 아니고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설 자리를 잃게 하는 곳인지 정말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경험하는 학생들, 청소년들 또한 27%에 달합니다.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동안에 청소년들은 정말 자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교육 주체가 안전하지 못한 교육 공간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의 노동권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또한 스쿨미투가 그렇게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사회에 이야기하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와 예방이 미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많은 감염질환과 사회적 재난, 환경적 재난, 많은 부분들은 다 기후위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첫 번째로 대입 중심의 공교육 시스템은 기후위기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경쟁 교육 시스템은 장기적 관점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을 양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기반으로 강화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대응을 하고 하는 이런 뻔뻔한 사람들의 태도, 또한 교육 주체들의 태도는 우리 아이들을 훨씬 더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먼저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현실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러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금 이 상황을 이런 재난이 닥쳐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모두가 평등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녹색당은 이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공약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집은 지금 휴대전화나 작은 기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녹색당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녹색당은 기후위기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과정 개편을 할 2022년에는 기후위기, 노동, 젠더를 모든 교과목의 성취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불평등, 사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교육과정 혁신을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제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들, 또 청소년들, 학생들 먹을거리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농민들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사와 급식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과 배움, 에너지 자립 교육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학교가 사실 많은 부분 폐교되기도 하고 낙후된 학교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공간의 녹색화도 이야기합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 텃밭을 만들거나 생태학습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고 이제 학교 내에 있는 녹지 비율을 확대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스쿨버스가 다니는 곳에는 전기차로 조기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현실에서 보셨죠. 우리나라 수면 시간 평균 6시간, 학습 시간 12시간입니다. 이런 곳에서 아이들은 또 우리 청소년들은 학습 외에 다른 것들을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학습 노동을 금지해야 하는 법제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통해서 제정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특목고와 일반고의 격차나 불평등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서열화를 전면 폐지하고 특목고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기간제 교사의 권익을 정교사 수준으로 보장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행정 업무와 교육과정 지원을 담당하는 것을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대학 자치 강화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될까봐 두려워서 개학을 못하고 온라인 개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쪽짜리 온라인 개학을 강행하는 것은 정말 감염을 국가에서 또 학교에서 막지 못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전생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파트를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그래서 작은 학교 만들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제한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물리적 거리가
확보가 될 것이고, 그러면 감염 질환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당장 실현하고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교생 수, 그 다음에 학급수를 제한하고 교과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에 학생이 없다고 학교를 폐교하고 학교에 학생들을 몰아넣는 방식으로는 지금 이런 감염 질환 또 사회적 재난들을 예방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자신의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할 학교에서 어떤 환경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은 철학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학교 밖 교육기관에도 공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감염이 무서워서입니다. 이런 곳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공공화하고 대안학교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학교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 마을 안에서 내가 사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안, 지역구 안,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어른들에게 배우고 그 마을을 알아가는 교육과정 또한 꼭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어떤 일들을 도전하고 실현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체제를 정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기반에서 이제는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그 지역에서 뛰고 놀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돌봄받는 이제는 그런 학교들, 작은 학교들, 마을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이제는 교육평등, 주거평등, 권리평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우리 학생들과 지금 시민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시민들이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 항상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현시키고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교육 정책에 관한 정책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